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그렇죠. 자, 그럼 유형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상장이 곧 코앞에 있다. 코앞에 있다. 두 번째로는 경영권 분쟁 전문 로펌 법무법인 율본의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김준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상장 비상장 주식의 네. 사기 유형들이 최근에 이제 활개를 많이 치고 있고 특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뉴스에도 많이 사실 소개가 됐었고 또 가해자들이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돈을 찾을 수는 사실 없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피해를 일단 당하면 사실 손 쓸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 유형들을 미리 좀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의 든든한 파트너이시자 형사팀을 이끌고 계신 법무법인 율본의 김준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김준규 변호사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수차례 이제 출연을 하셔서 이제 저희 로펌에 방문을 해주시면 김 변호사님 인사를 드리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자 변호사님, 네. 특히 이 비상장 주식의 거래 사기가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장만 되면 갑자기 펑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사는 비상장 주식이 멀쩡한 주식인지는 사실 그 회사 비상장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내용들에 속아서 사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장 주식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네이버에만 쳐도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정보들, 심지어 뭐 재무제표나 누가 이사인지 누가 감사인지 그리고 이사 감사의 보수는 얼마인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데 비상장 주식은 전부 다 그런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보 없이 들어갔다가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변호사님, 어떤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 사기가 터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일단은 비상장 주식도 그 시대의 흐름을 탑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주식시장의 재료라고 하죠. 지금 2차 전지가 뜨고 있다. 또는 반도체가 뜨고 있다. 전기차가 뜨고 있다. 그러면 그 테마에 맞춘 회사명을 가진 회사들을 비상장 주식 사기 대상 회사로 지정을 합니다. 사기꾼들이. 지정을 한 다음에 무차별적으로 전화, 문자, 카톡 등을 쫙 보내요. 오케이. 그러면은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보통은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지우시거나 또 스팸이 왔네. 근데 주식을 하시던 분들은 우리가 올해 한 해 2차 전지로 돈을 좀 보셨어요. 근데 2차 전지의 유명한 비상장 회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100명 중 1명, 1000명 중 한 분이 이제 그거를 관심을 갖고 솔깃하게 되죠.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명해 드릴까요? 하면서 멀쩡한 PPT 자료, PDF 자료, 사업 설명 자료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언론사 또는 블로그 글들이 쫙 정리돼서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이 회사가 미국에 가서 뭘 할 거다 또는 동남아에 뭐 공장을 세울 거다 등등의 이제 화려한 사업 계획서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사업 계획서만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 계획서를 보면 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아주 멀쩡해 보이는 사업 계획서가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는 뭐 대표 이력부터 해서 매출 뭐 내년도 후계년 3년도의 매출액이라든지 그리고 상장 계획까지 전부 다 나올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이제 실제로 그 회사를 이미 지정을 했고 투자도 받았고 실은 업력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만 하면 그게 주식시장에 돌거든요. 그러면 우리 피해자가 되시기 직전에 그걸 확인을 해보시겠죠? 그러면 맞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맞다. 실제로 이제 의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법인 등기부등본도 떼보시죠. 근데 있어요. 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쳐보니까 실제로 검색이 돼요. 그리고 기사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밑 작업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허공에 없는 법인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법인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검색해보면 전부 다 좋은 정보들이 뜨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아주 멀쩡해 보이는 그런 속에서까지 제공을 하면서 600%, 700%, 800%의 수익률을 6개월 안에 보장하겠다. 그렇죠. 상장만 올해 말 안에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올해 말 안에 상장한다 또는 상반기 안에 상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비상장 주식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업 계획서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비상장 주식이 왜 다 팔리지 않고 나에게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죠. 전화로. 그게 정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이면 저 같아도 그렇게 좋은 정보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저희 가족 명의로 사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왜 뜬금없이 일면식도 없는 제3자한테 그런 정보를 주냐는 거죠. 근데 꼭 사요 또. 그러니까 그리고 찾아와요. 그리고 네. 저희한테 화를 내요. 아니 변호사님 실제로 이렇게 있다니까요 하면서 아직도 믿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찾아와서도 아직도 변호사를 꾸짖으면서 이거 실제로 있는 회사고 이거 사기 아닌 것 같다고 본인은 아직도 못 내려놓어. 야, 본인도 이상한 걸 알고 상담을 오셨는데 말씀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저쪽 편에 가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야 심리적으로 편하니까 자기가 당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회사인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엑싯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이미 당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그렇죠. 자, 그럼 유형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상장이 곧 코앞에 있다. 코앞에 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해외 유수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6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세 번째로는 유명한 벤처 캐피털이나 대기업으로부터 투자가 지금 확정되어 있고 커밋이 되어 있는데 그게 6개월 뒤다. 그렇죠.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100억인데 그 밸류에이션은 1200억이다. 12배 보장된다. 이런 방식도 주로 많이 쓰고요. 맞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기본적으로 이 주주가 아닌 자가 거래를 할 수 없는 주식을 가지고 본인이 주주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수법들도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주주 명부를 실제로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물론 그 회사 주주 명부가 아니죠. 아닌데 거기 주주 안에 우리가 찾아봤을 때 등기부 같은 거 찾아봤을 때 나오는 대표이사, 이사 등이 실제로 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있는데 이 소수주주 몇 명이 이걸 팔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을 대리해서 이 주식을 팔고 본인들은 수수료 일부를 먹는다고 하고 그럼 난 이걸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커지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기망을 하기 위해서 주주 명부를 미리 작성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주주 명부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이름을 일부러 썩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줘서 또 속이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사실은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회사 측에 발급된 3개월 이내 아니면 1개월 이내 아니면 오늘의 주주 명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비상장 회사 주식이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도장 찍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사기로 악용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에 전화를 하셔도 주주도 아닌 분이 갑자기 내가 주식을 사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렇죠. 왜 우리가 회사 주주도 아닌 분한테 이 회사 주주 명부를 줘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냥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비상장 주식의 거래 사기 유형들이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또 다단계로 확장이 되고 맞습니다. 다단계와 유사수신의 특징은 처음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피해자로 해서 본인도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이런 방식의 피라미드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 액수는 그냥 상상 이상으로 눈덩이로 불어나요. 불어나는 거죠. 그 또 이제 사기 피해자분들이 보통 어떤 말씀을 들으시냐면 가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금을 어차피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 투자금을 좀 더 모아 오시면 주식을 더 드릴게요. 우리 회원님께는 더 드린다. 이제 어느샌가 회원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원님께 더 드린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또 지인들한테 유명한 회사다. 주식을 사자. 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냥 투자자였다가 어느샌가 투자 권유자가 되고 회사 설명회 같이 나가서 어느샌가 내가 듣고 이끄는 있고. 그룹의 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이 회사로부터 가해자들로부터 주식을 더 받기로 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기로 했거든요. 어느샌가 한 몸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이 유형은 여러분들 코인 사기나 비상장 주식 사기나 부동산 사기나 똑같아요. 그죠? 맞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헤드가 있고 헤드는 한국에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밑에 행동 조직파들이 있고 그 행동 조직파들이 이끄는 팀원들이 있고 팀원들이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을 해서 또다시 피해자를 양상시키면서 PX가 이제 1000억 단위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예방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예방 방법으로는 일단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가 나한테 왜 왔나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진짜 서울 바닥에서 유명한 자산가셔서 진짜 유명한 기업이나 힘든 기업에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일반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인 나에게 이 정보가 왜 왔나를 고민해 보시면 올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생각을 못 하시죠. 그러면 그 단계를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넣으시는 단계가 돼요. 돈을 넣으시게 되면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 회사가 우리가 투자 대상이 누구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등등에 대해서 서류가 전혀 없으면 나중에 특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서를 또 쓰지 않고 나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된 걸 느끼셨으면 우리 팀원들과 함께 같이 이제 본사라고 하죠. 그 가해자의 헤드에 가서 문제 있으니까 돌려달라. 라는 걸 액션을 확실하게 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도 어영부영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제 비상장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로 성공을 했던 사례들을 제가 좀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보가 오는 케이스는 없고요. 그죠? 맞아요. 예를 들면 제 지인 중에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아주 친한 절친이 있는데 이 친구가 NC소프트에 다니다가 창업을 해서 그래서 1명, 2명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시드 투자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몇 년간 해서 시리즈 A를 받고 그리고 나서 지인인데 내가 일부 본인의 주식을 구주를 좀 팔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억치 정도 투자할 수 있겠니? 고민해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 200억일 때 투자를 했는데 그게 2천억 가고 3천억 가서 그래서 10배 차익을 남긴다. 이런 식의 방식은 사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비상장 주식 대박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첫 흐름부터가 다른 건 거죠. 내가 잘 아는 사람, 신원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트래킹을 가지고 왔는지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인데 사실 비상장 주식의 거래 사기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로부터 광고성으로 왔는데 거기에 낚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부터가 일단 첫 단추부터가 일단 신뢰관계 전혀 없는데 왜 그런 고급 정보가 오는가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료는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어요. 너무 믿기 좋은 자료들만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를 모으는 단계일 수 있거든요. 그 피해자를 모으는 단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액션을 취하셔서 나오셔야 이제 큰 피해를 안 보시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 못 끼워서 이미 조금 연루가 되고 있으시다면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의 확인을 해보신다면 일단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서는 항상 본사 주소지가 있는데 본사 주소지도 여러분들 반드시 가보십시오. 그런 비상장 주식의 사기를 치는 그런 회사의 본사가
멀쩡하게 돌아갈 리는 없거든요. 네. 누가 봐도 이상한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사무실이 없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잘 모르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를 하려면 그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보면 진짜로 느낌이 있죠. 이게 돌아가는 데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김 변호사님이랑 저랑도 사건을 하는 와중에도 사실 멀리 지방에 있는 그런 건이 아니고 서울에서 뭐 가까운 지역이면 실제로 저희가 직접 가거나 아니면 직원들 시켜서 실제로 방문해 보기도 하는 이유가 내가 들었던 정보하고 실제로 가봤을 때 느낌이 완전히 상이하면 이건 그때부터는 옐로우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미 확신을 하셔야 되는 그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허술해 보이지만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너무 적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여드리는 입장에서는 바로 옐로우 카드 날리시고 그렇죠.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주라면 비상장 주식이든 상장 주식이든 상관없죠. 여러분들 주주 명부 그리고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를 요청할 수 있고 주총 의사록과 이사의 의사록도 합법적으로 공개 비치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실제로 주주고 그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로 방문을 했을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로서 할 말은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 명부를 보여달라. 그리고 회계장부 열람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고민이 되시면 그냥 인터넷만 찾아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액션을 좀 취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비상장 주식 사기 유형과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실제로 변호사님, 이 비상장 주식 거래 사기가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저희 로펌을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몇 천만 원, 몇억 원의 피해가 생겼어요. 이게 구제될 수 있는 민형사상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방법들을 주로 쓰시나요? 일단은 형사적으로는 먼저 이제 다양한 죄목을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요. 사기가 일단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돈을 가져가서 주식을 사주기로 했는데 심지어 주식을 아예 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딴 데 빼돌리는 경우도 네. 그런 걸 횡령으로 이제 네.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돈을 넣었던 통장에 그 돈이 남아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남의 통장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빨리 가압류를 해야 돼요. 빨리 가압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체결하시나 보통 일단 그 통장에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 확률이 있죠. 우리가 가압류를 하고 나면 가압류 하는데 보통 저희가 한 달은 잡잖아요. 그죠? 빨리 하면 뭐 2, 3주. 네, 2, 3주 한 달.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돈이 거기 있을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제 고소를 하고 다 좋은데 결국 이 소의 목표는 내가 잃었던 돈을 찾는 것인데 사실 실제로 찾기까지의 가능성은 10%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사적 폭력을 동원해서 하실 수는 그쵸. 없는 노릇이니까 가장 빠른 트랙인 가압류로 일단은 막아두시고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네. 그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거를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든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항상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사기의 유형은 대표이사의 주소도 또 이상한 원룸이나 이런 데를 해놓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민형사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이게 100% 내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비상장 주식 거래 사기 유형들을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주위에 이런 유형들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율본의 류지연 변호사 그리고 김진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